수사지휘권이 굉장히 나쁜 역할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그게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100% 동의합니다. 출발 자체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 이전에 한 번, 그 이후에 7번 쓰이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정파적인 공격의 도구로 쓰인 것이라는 국민적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일사 일소위원장님, 지금 성범죄 관련된 법안들이 우리 일소위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좀 있습니다. 그 국감 끝나자마자 좀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때 이노공 차관님, 그때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법안이라든지 병합해서 처리할 건 병합해서 처리하고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최강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정감사 준비하느라고 다들 노고가 많으셨을 텐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요 간부들이 지금 3분이 감염 때문에 출석을 못 하셨는데 뭐 국감 대비 회의하다가 한꺼번에 감염되고 이런 건 아니시겠죠? 업무차. 그러니까 혹시 국감 때문에 회의하다가 그럴까봐 회유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법무부 업무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검찰 지도감독 업무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업무들이 많잖아요. 예. 법무실, 뭐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본부, 또 다들 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다들 너무 애를 쓰고 계시고, 그런데 늘 국감 때건 우리 상임위 전체 회의 때건 그분들의 노고나 또 어떤 성과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어볼 기회가 없어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는 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또 그 생각을 하시고 많이 논의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법무부 장차관께서도 그런 이제 각 본부 직원분들의 노고나 또 그 주요 추진 업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신경 쓰실 거라고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우리 장관 취임하시고 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 정의와 상식의 법치라는 말이 이제 처음 보여요. 이게 취임하시고 나서 아마 무슨 비전이나 모토로 이렇게 장관이 설정하신 목표인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예, 제일 처음에 네. 그 정해서 저희 그래서 그렇게 로고로 정하고 취임 직후부터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공정과 상식과도 소통하는 문제고 중요한 얘기니까 잘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원래는 이제 다른 분야 업무도 좀 많이 여쭤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업무 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그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감사 결과 보고 국정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라는 거를 이제 제출을 해주셔서 아까 이제 이걸 봤거든요. 보다가 보니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작년에 이제 국감에서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 시정 요구 사항으로 됐던 게 대법원 판결에서 유우성 사건의 보복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으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의 철저한 감찰 및 징계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지금 조치 결과 보고가 어떻게 돼 있냐면 법원 판결을 존중하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가 이루어진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임. 오늘 이 나온 책자에서는 법원에서도 심급 간 의견이 나뉘어졌던 사안으로 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검찰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음. 지금 오늘 이게 마지막으로 제출된 거라서 이게 최종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정의와 상식의 법치에 맞는 결과라고 생각합니까? 요 당사자인 분이 지금 퇴직하셨지만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갔다가 퇴직을 하셨잖아요. 우리 장관 말씀하실 때마다 그 과거가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 여러 번 반복하시는 거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늘 이제 소위 검수완박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수사권이 박탈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검수완박이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합니까? 하는 건데, 법에 정해진 일을 제대로 잘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업무 내용에도
업무보고 내용에도 그런 취지로 기재하신 거를 봤어요. 그러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 이렇게 제목으로 지금 업무보고에 했단 말이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공정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검사를 믿고 신뢰하고 검사들의 역량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국민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정의와 상식에 합당한 것인가, 이것이 그렇게 법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이걸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저는 진짜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늘 여러 번 이제 장관의 정책적 기조 내지는 입장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게 이제 지난번에 아마 예결위 때인가 뭐 그때 우리 김영배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왕이 아닌 이상 이거 뭐 법을 개정하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마 그걸 수용하신 것 같은데, 향후 검찰청법 개정안을 내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그러면 이 수사지휘권이 애초에 왜 그 입법 사항으로 규정이 돼서 들어갔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하려다가 못한 사건이 있었죠. 그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의와 상식에 의해서 그 법원의 허용 결정을 수용했다. 이 부분 되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제가 인혁당 사건의 검사들은 잘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일종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저는 흥분했다고 느꼈는데, 인혁당 사건 1차 사건에서는 그 소신 있는 검사들의 용기가 굉장히 빛을 발했던 사건이었고, 지금 이 문제가 되는 사건은 검사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검사가 관여하지 않았던 인혁당 2차 사건에서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사안들이 과거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다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공소권 남용 문제, 수사지휘권 문제를 함께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장관이 수용하신 그 조정 결과가 과거 우리 정현주 사장 배임 사건 수사에 따르면 이때도 세금을 1심에서 승소해서 그냥 계속 승소해서 더 받을 수 있었는데 합의해줘서 못 받았다, 이런 이유로 배임으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의 검찰 간부들도 이게 과연 배임이 될 수 있을까 의심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다음, 이게 임채진 총장께서 법무부 장관의 간섭이 심했고 장관이 일선청에 직접 전화하는 패습이 남아 있었고, 이거를 일선 지검장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항의한 적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서 수사지휘권이 굉장히 나쁜 역할만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잘못된 결정을 시정한 입장에서 이걸 그대로 놔두면 본인이 이런 의미에서도 수사지휘권이 민주적 통제자로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십시오. 민주적 통제 장치로서의 수사지휘권이 연원이 그거고, 그게 순기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 100% 동의합니다. 출발 자체는 그거였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동안 70여년간 한 번 쓰였다가 건수로 치면은 총 이제 그 이전에 한 번, 그 이후에 7번 쓰이면서 그 과정에서 대단히 정파적인 공격의 도구로 쓰인 것이라는 국민적 시각이 생겼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의원님 잘 아시지만 사실 누구 판단이 맞을지는 사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나중에 역사가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장관과 아니면 수사팀의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 직접 개입할 통로를 만들어 놓은 규정인데요. 그런데 그것이 저는 오염됐다고 생각합니다. 요 몇 년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결단을 한 것이고, 지금 이제 국민의 선택받은 대통령도 결단한 것이고, 저도 거기에 공감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는 이미 법안은 올라가 있습니다. 2개 정도 올라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 통과에 협조하겠다는, 통과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걸 저희가 법안을 새로 냈던 아니면 그 법을 통과시켜 주시든 간에 저희는 거기는 그 기존에 있었던 법무검찰의 입장하고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같이 나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결론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이 무조건 악이다, 그래서 안 하겠다는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다만 그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지금 이거는 그런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그걸 국민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새로 정권을 출범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거 수용하고 제가 공감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사안에 대해서 유우성 씨 사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징계 시효라든가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생각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아시다시피 뭐 제가 관여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이 이슈는. 그런데 제가 내용들을 점검해 보면 그동안에 나왔던 검찰이나 법무부의 입장처럼 기소유예 이후에 어떤 사정 변경이 일부 있었던 점, 그리고 1심에서는 그게 유죄가 났던 점들을 감안해 봤었을 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더라도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징계까지 할 정도가 되느냐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로 봅니다. 그리고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갔고요. 그리고 해당자는 퇴직한 상황입니다. 그런 점이고, 그리고 정현주 사건과 관련해서 뭐 지금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그걸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사안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공적인 기관으로서 투명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거기다 결정하는 거니까 저는 제가 한 결정 자체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여지는 사실상 없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뭐 사안에 대해서 뭐 위원님도 법조인이니까 잘 아시지만 배임 사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 케이스에 있어서의 상황 때문에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도양단에서 그거는 잘못됐는데 이런 거고 수사가 아예 잘못됐다고 단언하거나 그럴 문제는 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토론회를 남기는 답변을 다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일단 공소권 남용 사안이 확정된 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느끼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하나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